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환 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요즘 날이 날인 만큼 오늘 주제는 식중독으로 잡았습니다. 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잖아요. 네. 예. 자 원장님, 일단 이 식중독이 정확히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냥 한문 그대로 이제 인식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예. 이제 그 잘못 인식하실 때는 뭐 상한 음식 먹고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그보다 좀 그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아, 그래요? 실제로 상하지 않았더라도 예. 유독 물질에 의한 것들. 독성 있는 물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납중독 같은 것도 예. 일종의 식중독에 이제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의미에서 뭐 식품위생법 이런 데서 이제 제시하는 걸 사실은 예. 더 구체적이고 예. 그 광범위하게 되는데 예. 이제 식품의 섭취로 인해서 즉 입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먹을 식자를 예. 썼고요. 예. 중자는 이제 적중하다, 중독됐다의 이제 중자이겠고, 독이라는 개념이 이제 뭐 세균 같은 미생물, 바이러스류만이 아니고 유독 물질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독버섯 먹고 그런 것들. 또 이제 다 식중독에 모두 포함시키는 독소형 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독소형 질환.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 배탈 나면 네. 식중독 아니야? 이런 의심 한 번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탈이 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배탈이 더 광범위한 범위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가벼운 식중독도 배탈이 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배탈이 난다? 흔히 얘기하는 복통설사를 의미하죠. 그 복통설사가 예. 단순히 그 이제 체질적인 부분, 속이 차서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배를 드러내놓고 자서 배탈이 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배탈에 포함시키고요. 예. 그 중에서 독소에 의한 것이다 하면 이제 별도로 식중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최근에 경남 김해안 식당에서 그러게요. 예, 이 냉면을 먹은 배달 냉면을 먹은 네. 일단 냉면을 먹은 손님 3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분, 이분은 배달 냉면을 먹은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은 숨지셨어요. 그러게 안타깝게 말이에요. 사망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자, 일단은 보도되는 대로 따르면 여름철에 식중독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식중독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그 큰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것은 예. 세균과 예. 세균 독소. 그러니까 저희가 구분할 때는 그거 외에도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까 예. 말씀드린 광범위로 넘어가면 중금속 뭐 이런 부위까지 넘어가게 되죠. 예.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것인데 예. 그 중에서 세균인 경우에 더 강한 증상을 동반하죠. 세균인 경우에 네, 또 세균에서 분비한 독소에 의해서도 또 강한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독소에 의한 것은 더 빠르게 먹자마자 독을 먹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고요. 실제 세균성이라는 것은 세균이 들어가서 독을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폐혈증 같은 것을 유발하게 되는데 예. 요번에 그 김에서 생겼던 그 균도 예. 이제 살모넬라 균이라고 해서 예.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폐혈증 같은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세균이거든요. 그것이 뭐 제가 그 검색해 본 결과에 의하면 뭐 계란 지단에서 예.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 가정집보다는 그 식당이라든지 뭐 대형 음식점, 식품 코너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이 만들게 되면 예. 계란 지단 같은 경우에도 뭐 한두 개 집에서 부칠 때는 벌써 예. 계란을 딱 깼을 때 퍼지면서 예. 노른자의 형태가 없어지면서 썩은 내가 팍 나면 바로 안 먹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 개를 배달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곳은 또 여러 개를 동시에 만들면 지단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될 때 예. 아예 계란 자체가 상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눈시를 채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막 이제 양손으로 이제 요리사분들 숙달된 셰프들은 양손으로 막 2개씩 찍어 탁탁 깨서 넣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예. 계란 지단을 이제 대용으로 아침에 보내려고 하면 전날 붙이는 경우가 있겠죠. 아, 미리 붙여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냉면 면은 삶아서 즉시 이제 씻어서 뭐 그렇죠. 시원하게 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삶는다 하지만 나머지 고명 역할을 하는 것들 예. 또는 냉면에 포함된 다른 고기류 같은 것도 예. 전날 삶게 됩니다. 그래서 식혀서 우리 냉면 먹을 때 먹는 지단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고명으로 들어가는 계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차갑죠. 예, 그렇죠. 그래야 더 맛있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전날 맞아요. 요리를 하게 되고 그런 단백질류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특히 여름에 시원하게 하도 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보관 잘못에 의한 부패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러 가능성을 두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살모넬라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대표적인 식중독균으로 꼽히는 게 이 살모넬라균이죠. 살모넬라 우리 비브리오도 들어보셨죠? 아, 비브리오. 예. 아니면 흔하게 우리 내 몸속에도 많은 대장균. 아, 대장균. 네. 그리고 이제 전염병 예. 질환으로 규정돼 있는 콜레라 같은 것도 대표적인 세균성에 들어가겠고요. 우리가 이제 통조림 잘못 먹고 식중독 오는 이제 보툴리누스 균이라 그래서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제 버틀 이제 예. 병에 들어가 있는 또는 이제 우리가 결막염도 잘 일으키고 그래서 시력도 잃게 되고 한 네. 대표적인 황색 포도상구균. 많이 굉장히 들어봤어요. 유명한 균인데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일으키는데 특히 보툴리누스하고 황색 포도상구균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독소가 배설된 채로 복용하게 되는 경우,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인 독성의 즉각적 반응으로 막 구토설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아주 심한 장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네. 식중독균은 이 온도, 습도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 세균은 눅눅한 것을 좋아하고 세균은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오히려 건조한 곳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감기 환경은 보습을 해서 가습기를 틀어주지만 예. 세균이 문제가 되는 환경은 건조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덥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 습도가 더 높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여름에 냉방병이 잘 생기는 지역이 예. 일본, 한국이고 동남아도 베트남 같이 해안 인접해 있는 예. 데서 많이 냉방병이 생기는 이유가 습도를 예, 없애는 맞아요. 에어컨의 효과 때문에 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듯이 이 해안의 태평양 연안국들은 습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네, 그 온도와 습도가 동시작용을 통해서 부패를 촉진하고 세균의 번식을 촉발하는 거죠. 자, 식중독균은 보통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이제 독소의 개념이라든지 어떤 예. 바이러스, 세균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학도 그런 개념이 이제 도입돼서 된지도 100년 남짓이고요. 예. 한방에서도 이제 그런 독소와 관련돼서 한 5, 60년 전부터는 다소의 구분을 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세균과 세균 독소성에 의한 것은 갑작스러운 그 증상의 그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빠른 응급 처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최토제라고 해서 한약 중에도 예. 먹자마자 토하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아직 위장 내에 있다면. 예. 그리고 이제 사하제라 그래서 예. 대소장에 있는 독소를 바로 그냥 급격히 설사해내는. 이제 과거에도 맹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맹장염, 예. 충수돌기염 예. 그런 아니면 복막염들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어떻게 응급 처치를 했을까요? 한방에서. 네, 설사를 시켰습니다. 급격한 설사. 그럼 배출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복막염이 왔더라도 예. 배를 복부 쪽으로 많이 염증이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예. 설사를 급격히 시켜줌으로써 압력으로 빨려 나가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치료법을 맹장염에 사용했는데
그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맹장에 의한 터진 독소나 외부에서 먹어서 들어온 독소 똑같은 독이거든요. 맹독이거든요. 빨리 내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치료법을 사용하고요.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이제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경미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체 내에서 빨리 소모시키는 것이 중요해서 소화를 빨리 시키는 소화를 빨리 시키는 약한 것들은 어차피 토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또 설사를 시키자니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복통, 설사, 구토가 대표적인 질환이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요. 갈증, 수분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것을 막 설사를 시키고 하면 더 증세가 심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액을 보강해주고 소화를 빨리 시켜줘서 위장에 소장에 어떤 소화즙이 강력하게 분비됨으로써 위산이 다 빨리 삭혀준다든지 장액이 담즙액이 음식을 삭혀줌으로써 빠른 발효와 어떤 분해가 노로바이러스를 장으로 밀어내게 하는 그런 이제 좀 느긋한 방법 이렇게 이제 급성에 쓰느냐 아니면 이제 느긋한 완화성에 쓰느냐의 부분으로 나눠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치료의 개념에서 조금 더 접근한 부분인데 그렇죠. 한방적 치료죠. 응급 치료 방법도 있을까요? 처치 방법? 방금 하신 이제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너무 배가 아프다든지 정말 지금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 먹자마자라면 구토를 시켜야 됩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구토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보면은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스스로도 일부러 시키지 않고 구토가 나오죠. 저희가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먹었는데 역겨운 그런 그 어패류의 그 냄새를 느끼면 구토가 나옵니다. 무슨 뇌가 자동 반사로 이제 독소를 배출해내는 기전이고요. 이제 그런 한방에서 하는 치료법을 일반 그 환자분들도 손가락을 넣어서 토하게 하는 그래요. 네,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에는요. 딱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바이러스랑도 비슷하지만 손 씻기. 손 씻기. 네. 예. 근데 어떤 질환도 다 손 씻기는 기본인가 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다 손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상하는 음식은 거기다 추가로 침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침이요? 예, 침이 묻었던 아밀라제가 묻었던 그것이 그 여름에는 더 빠른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밥 드시고서 밥 먹다가 수저 덮고 다시 밥솥에 넣으시면 여름에 확 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온 것이 안 닿을수록 부패가 이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손 씻기가 1번이고 그 익히고 끓여 먹기. 익히고 끓여 먹기. 날것으로 안 먹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잘 보관하기입니다. 잘 보관하기. 냉장고에 바로바로 넣고요. 경과기간이 조금이라도 지났거나 냄새가 조금이라도 지났으면 바로바로 버려서 음식의 보관에 유념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방법, 보관 방법, 손 씻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식중독에 걸린 뒤에요. 어찌됐건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음식물 섭취를 어쨌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기 때문에 전해질부가 수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물은 드셔야 되고요. 물은 일반 물보다는 보리차 같은 거 정 급하게 끓이실 게 없다면은 전해질 음료 있죠?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런 것들을 드신다든지 물에 소금, 설탕을 살짝 타서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수분의 보강에 주력하시고요. 그래서 복통, 설사가 좀 멈췄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유동식 같이 미음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서 위장을 다독거려 주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그리고 따뜻한 음식, 익힌 음식 위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3부 시작할 때 원장님 소개해드린 문자인데 어지러울 때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1초의 고민도 없이 정답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어떤 겁니까? 좀 복잡한 얘기라 짧게 줄여드리면 어지러움은 크게 두 개, 중추성 어지럼증이라 해서 뇌에 문제가 있고요. 말초성 어지럼증이라 해서 귀에 문제로 오는 것이 있는데
특히 귀의 문제로 오는 어지러움이 훨씬 심한 어지러움입니다. 그럴 때 안 어지러운 방향을 찾는 것이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중추성 어지러움증을 일으키는 것은 중풍 또는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편하게 누워있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 평상시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예. 혈압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심장 박동이 너무 빨리 뛰지 않는지 예. 심장까지 아프면서 그럼 바로 응급실 가시는 것이 좋지 예. 예. 누워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고기를 급하게 덜 익혀 먹었는데요. 식중독이 걸릴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물론 고기도 종류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질문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소고기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미디움 레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있으시죠? 네. 소고기는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디움 레어를 못 먹는 건데 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육회, 육사심이 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요새 그 에이징 시키잖아요. 드라이 맞아요. 에이징, 워터 에이징 시켜서 맞아요. 하게 되는데 그런 웨드 에이징이나 드라이 에이징은 전부 다 삭히는데 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숙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패와 발효 이런 것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원인균이 무엇이어서 결과물이 인간에게 유익하냐, 해롭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기가 숙성을 잘 시킨 경우라면 이롭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기라 하더라도 덜 익힌 상태로 드셨다 하더라도 밀폐된 상태에서 보관이 돼서 냄새가 쿰쿰한 냄새 정도 난다면 뭐 드셔도 괜찮겠지만 썩은 내가 나죠. 색깔이 변색됐다든지 저희가 웨드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시켜도 그분들이 요리사분들이 껍질을 싹 벗겨냅니다. 변색된 부분은 완전히 벗겨서 붉은 살, 색이 변하지 않은 부분만 먹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덜 익혀 드셔도 오히려 저는 덜 익힌 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냄새와 색깔을 잘 판단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제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저는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는데 우리 회식할 때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삼겹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좀 다르겠죠. 돼지고기도 이제 저희가 보관 상태라든지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 이베리코 돼지고기라든지 제주 흑돼지, 흑돈 같은 경우 국내산 돼지들도 도토리 돼지 같은 그런 돼지들은 육질이나 이런 것이 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살짝 덜 익힌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린내가 나는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냄새가 노린내가 심해지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익히는 거죠. 돼지고기. 그러면 일단 고기는 냄새하고 변색, 색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궁금증 또 풀어볼 텐데요. 상한 음식이 탈모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그렇죠.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이제 식중독 후유증을 앓으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잠깐은 뭐 그렇지 않죠. 저희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을 굶고 그런 경우들에도 일시적으로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영양 공급을 모낭이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통 이런 식중독인 경우에도 잠깐 하고 마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바이러스성도 있지만 세균성 같은 경우에 뭐 1, 2주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탈모가 확연하게 진행이 되고요. 원형 탈모로 나타나거나 전체적인 탈모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여름철에도 물론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 집에서 식기세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식기나 행주나 도마, 특히 칼 이런 거 관리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차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차 사용. 그래서 생선이나 이제 고기나 이런 육류 또는 이제 식물성 채소, 과일, 도마를 따로 쓰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에 넣으실 때도 60도 이상의 고온 살균
예. 반드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예. 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냄새가 제일 중요하죠. 예. 많은 이제 좀 락스 같은 걸 사용해서 푹 삶아서 예.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용하신 행주는 바로바로 이제 그 세탁해서 쓰셔야지, 재사용하시게 되면 이 여름철 장마기에는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게 됩니다. 자, 지금 도마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칼도 마찬가지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도마를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예. 특히 나무 도마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 예. 도마도 예. 칼질이 난 상처 사이에 세균이 엄청나게 변식을 해서 그 얘기 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모 결과에는 변기보다 더 많다. 아, 그런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도마도 그래서 한 두세 달, 길어도 6개월 이내에는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도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식중독에 걸렸을 때 끓인 물에 설탕과 소금을 마시면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온 음료가 없거나 했을 때는 예. 이런 방식을 권해드렸고요. 특히 이제 보리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더 좋겠고, 예. 이제 보리차를 쓰게 되면은 탄 성분이 예. 갈증도 없애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 단당류, 이제 그 포도당의 공급 예. 미 되겠고, 이제 소금을 넣게 되면은 나트륨에 의한 이온 균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전해질 어떤 손상에 의한 탈수 증세도 막을 수 있어서 권해드립니다. 특히 끓인 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물에 어떤 살균도 있겠지만 예. 여름철에는 특히 속이 차지기 때문에 예. 따뜻한 맞아요. 그 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그런 면에서 정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온 음료는 왜 좋은 겁니까? 이온 음료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미네랄,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은 것과 설탕을 넣은 것에 어떤 공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온 음료보다는 따뜻한 물, 보리차가 네.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온 음료는 차갑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온 음료라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한 건데 네. 제작진 중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홍어랑 홍어회까지 2달 넘게 숙성을 시키셨나 봐요. 네. 예. 맛있게 먹으려다가 지금 방송 듣고 겁이 나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아마도 예. 괜찮을 겁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홍어 같은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일련의 이제 발효 과정이거든요. 반려 과정 중에 부패할 만한 어떤 물체를 접촉한다든지 침이 묻었다든지 다른 단백질이 붙어서 부패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냉장고에 지속적인 보관을 했다면 반려만 강하게 일어나서 더 쿰쿰한 암모니아 향을 느끼실 겁니다. 1번은 부패 성향이 아니라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 암모니아가 부패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홍어를 숙성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드실 때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색깔이 좋고 예. 그리고 쿰쿰한 그 원래 본연의 향 말고 썩은 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부패로 전환이 됐다는 것이니까 냄새를 맡아보시면 좋겠고요. 예. 정 약간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예. 홍어탕 좋죠. 홍어탕이요. 네, 탕으로 해서 드시면 좀 더 안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9503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60대시래요. 네. 체하면 처음에 머리가 아프면서 속이 안 좋아서 누워있지도 못하고 기운이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드신가 봐요. 네. 예, 그래서 하루 이틀 그대로 생으로 아파야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시는 유형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요? 실제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해결을 해드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 머리가 아프거나 그 증상들이 예.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위장신경과 뇌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 위장의 경직된 부분이 그 두통을 연속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소화가 되지 않고 이제 위장이 경직되게 되면은 손발에 사지의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 못 드시고 하는 것도 위장의 경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경련 양상과 비슷한 상태를 보이시네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함유원 치료를 필요하시는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03번님 모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원장님. 네. 끝으로 우리 식중독 예방 위해서 네. 지켜둬야 될 거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예.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네. 손 씻기, 손 씻기, 익히고 끓여 먹기, 익히고 끓여 먹기, 잘 보관해서 음식 골라 먹기. 잘 보관해서 음식 골라 먹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